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조선 초기의 한문 소설로 일단 체크합시다.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죽은 여자랑 연애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죽은 남자랑 연애할 거야. 아 그래? 잘생겼는데. 돈도 좀 챙겨와. 귀신인데. 어. 한문 소설 5편 중에 하나. 이생과 최씨는 중심 인물.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와 일.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홍건적의 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주인공 최씨 고려시대의 여잔데 엄청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야. 당대의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 남잔 내가 겪을 거야 이거죠. 이 작품은 죽은 최씨가 이생 앞에 나타나는 기이한 내용 밑에다가 또 그러면 써야 되겠네요. 전기적이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은 시가 중간에 삽입되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읽을 즐거움을 줍니다. 중간에 담긴 시에다가 따로 체크. 거의 시험 문제. 됐을게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러운가? 네, 확인할게요.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시스비형 됐어. 패스.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갈래 전기 소설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뭐라고? 비현실적이다. 한문 소설이고요. 전기적입니다. 낭만적이고 비극적이고 결국엔 헤어지거든. 고려 말이고요. 고려의 수도 개성을 나타냅니다. 요 정도면 아주 구체적인 배경이다. 구체적인 배경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둬야 되겠죠? 별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과 이별. 결국엔 헤어질 거예요. 이렇게. 밑에 발단. 줄거리 부분 나와 있는 거니까 됐어. 밑에 특징.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현실 제도, 전쟁, 운명. 현실 제도, 유교. 전쟁, 홍건적의 난, 홍건적. 운명, 죽음. 얘네 셋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앞에 1번, 2번은 극복이 가능하고 이기는데 3번은 극복이 안 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전기적인 특성, 비현실성이 있고요. 삽입시를 활용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삽입시 중요하다 그랬죠? 다음 만남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 밑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곱하기 3. 3번 만나고 3번 헤어질 겁니다. 만남 이별 만남 이별 만남 결국엔 확실히 이별. 이러한 구조. 밑으로 내려가서 누군가 좋아해 본 경험이 있는가? 네. 전쟁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절대 전쟁 안 돼. 사람들은 왜 저승과 이승이 얽히는 이야기를 좋아할까? 재밌으니까. 다음 페이지 64쪽 넘어갈게요. 이생규장전. 일단 뜻은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을 규 넘어갑니다. 전 소설.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 넘다. 담을 전 소설. 제목에 그런 의미가 있구만 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생이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시작해 봅시다. 개성에 사는 이생은 개성, 고려의 수도 공간적인 배경. 어느 봄날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어머 제목이 그러면 요거네요. 그렇지 여기에서 제목이 온 거라고.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둘이서 뭐해? 서로 지들끼리 눈 맞아서 연애하고 있죠? 옆에다가 자유연애. 자유연애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당시의 사회, 당시의 문화와 대립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남녀 만나는 거 되게 쉬워. 그냥 눈 맞고 편지 쓰면 사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슬픈데.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밑에다가 쓸까요? 퍼스트 이별, 첫 번째 이별.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간곡한 딸의 청 어떻게 최 씨 여인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인 거지. 적극적, 주체적. 이생이 부모를 설득을 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립니다. 어머, 결국엔 두 번째 만남. 쌤,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은요? 여기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래 씁시다.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첫 번째 만남. 아버지가 반대해서 첫 번째 이별. 혼례를 올립니다. 두 번째의 만남.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조금 있다가 헤어질 거야. 누구 때문에? 홍건적 때문에. 홍건적. 위에다가 써놓을까요?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다. 신축년에 1931년 홍전거 신축년 또 위에다가 쓸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 뭐라고?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야.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갑니다. 짜증나지 않냐? 이딴 걸 임금이라고.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무서워.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각자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뭐라고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생은 달아나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되게 별로야. 지는 살고 여자 아내는 잡혔어. 꼴배기 싫어. 두 번째 이별. 호적이 암튼 이 시절에 도적놈들은 여자만 보면 어떻게든 한번 덮쳐보려고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면서 말했다. 기다려. 이건 아니야. 이 호귀야. 호랑이한테 죽은 사람은 영원히 호랑이한테 이렇게 붙어 다닌대. 그게 호귀야. 이런 호귀야. 무슨 말이야? 이런 호랑이 밥 될 자식. 나를 죽여서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체크해볼까요? 뭐라고? 개돼지. 개돼지 같은 놈. 호귀. 도적. 다 똑같은 놈들이죠. 즉, 이 최씨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보다 무엇이 자신의 정조 몸이 깨끗한 게 더 중요했었던 거지. 점점점. 유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 도적은 노하여. 그렇지. 자기 보고 개돼지라고 하는데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그렇겠죠.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꼴배기 싫어.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봤다. 세상에. 제일 정신 먼저 차리고 갔던 게 부모님. 그 다음이 아내네 집, 처가집이었었던 거지. 얘도 유교의 효를 중요시 여기는 놈이었었던 거야. 행랑채만 덩그라니 남아서 황량한 가운데 새들이 찍찍대고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해야지.
우리 가족들, 처갓집 식구들 다 죽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떡할게요? 밑에 절정 부분 오기 전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잠깐 정리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홍건적의 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뭐라고 써놓을 거냐? 홍건적의 난 옆에다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소설의 사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홍건적의 난이라는 게. 뭐 청건적, 백건적 뭐 이런 거 아니니까. 흑건적. 밑에 이생규장전의 구성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2단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현실적인 이야기, 산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사랑이니까 후반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이니까. 됐을까? 됐고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면서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이생 뭐 하고 있어? 가족들이 죽은 게 확실해? 아내가 죽은 게 확실해? 지 눈으로 봤어? 아니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쳐 앉아서 질질 짤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어디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셨어요 해야지. 이생이 성격이 어때? 소극적이야. 소극적이다라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간접 제시라고 하지.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인생 몇 년, 몇십 년 이게 하룻밤 꿈인 것 같아. 옆에 65페이지에 오른쪽 맨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확인하시면 인생 너무 짧아요. 한바탕 꿈 같습니다. 상관없는 건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운우지정이라는 이 단어는 머릿속에 지우고 인생은 한바탕 꿈 같아요. 한단지몽, 남가일몽, 일장춘몽, 일취지몽 6번 노생지몽 7번 여옹침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3번 제외해 놓은 나머지 걸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한 칸 앞으로 오셔도 괜찮아. 이렇게 이 자리 엄청 좋아. 다 보이거든. 이건 당신 거야. 여기 앉으면 이거 네 거야. 이거 치워줘? 치워달라면 치워줄게. 이따 쉬는 시간에 건너오세요. 다시 밑으로 내려옵시다. 모든 게 한바탕 꿈감 같았다. 이경쯤 되어서 깊은 밤이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투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거짓말이지. 우액은 아니에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암시합니다. 또 위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까요? 뭐라고? 환상적 분위기.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랑 끝에 복도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는데 어머 세상에 봤더니 그것은 바로 최씨였다. 우린 알고 있죠. 최씨 죽은 걸. 죽은 최씨가 나타났다. 비현실적 사건이다. 그럼 또 옆에다가 우리 써야지. 뭐라고?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이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이생규장전의 사회문화적 배경 몇 군데다가 체크만 할 거예요. 신축년 홍건적이 나타났다. 문화적 배경 남녀간 절개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슬쩍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 더 쓸 거예요. 효를 중시한다. 소효를 중시한다. 밑으로 내려가자. 등장인물의 태도와 성격. 아들놈 공부 안 한다고 지방에 짱바가 났어. 이생의 아버지 엄격하고 유교적이죠. 이생은 어때? 싫어요 하지 못하죠. 소극적이지. 최씨의 부모는 이 기집애 그냥 지 맘대로 남자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 아니라 받아들여주죠. 개방적이고. 최씨 여인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라는 것들.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봤었을 땐 굉장히 특이한 집안이었다 정도겠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화상을 했다고? 니들 자화상은 최근 3년 동안 나온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한치의 의심 없이 물어보았다. 이제 죽은 여자랑 만날 거야. 전기성 다시 한번.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다가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여기. 저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여기다가 쓸까? 최 씨가 그동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밑에다가 자신의 일생을 요렇게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줍니다. 요약적 제시. 요렇게 한마디 써놓으면 되겠네요. 요약적 제시.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위로 올라와서. 저는 본디 양가의 좋은 집안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쓰고 책 읽고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규문의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 시절 살아가는 여성이 할 일,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이 할 일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그 태도만 배워왔습니다. 꼬불꼬불 밑줄, 봉건주의적 사회 질서에 따른 여자. 당신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 꼽힌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에 담장안을 한번 엿보았다. 괄호. 제목하고 연결이 되죠. 소설의 제목 이생규장하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죠. 푸른 바다의 구슬은 남자 만나려고 돈으로 꼬시는 거야? 아니죠. 당신에게 무엇을?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꽃 한 번 웃고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첫 번째 만남. 니네 아빠 반대한 다음에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혼인했을 때. 두 번째 만남.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당신과 결혼하고 났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100년은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왜? 이별했으니까.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워서? 당시 사회 제도에, 당시 사회 제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니까. 자유연애 했으니까 그게 좀 부끄럽기는 해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서 두 번째 이별하는 거죠. 세컨드 이별. 구덩이에서 뒹굴게 될 줄, 구덩이에서의 뒹굴다 죽다. 죽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 우리 아까 홍건적 이놈들한테 요 색깔로 밑줄 긋고 있었죠?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끼지 않았고 절개를 지켰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몸이 찢어져서 죽었어요, 이 여자. 나중에 유언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몸이 정말 찢어져서 죽었어.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죠.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 인정으론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파, 무서워.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생각하고서 그런 거 아니야.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이생과 헤어진 최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거, 혼자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워졌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고독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 없겠지만, 고독한 혼백 누구 거? 최 씨지, 최 씨. 나의 영혼조차 의지할 곳이 없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최 씨한테 물어봐. 너 절개 의리를 선택할 거야, 목숨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절개 의리요 라고 얘기하지. 유교적인 세계관. 쇠잔한 다 망가져버린 몸뚱이 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기 했습니까? 너 아니면 나 불쌍하게 생각해줄 사람이 없어.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뒀을 뿐. 여기 봐, 이 여자 어떻게 몸이 이렇게 해서 죽었어. 해골은 들판에 내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인의 시신이 그냥 조각나서 길바닥에 흩어져 있어.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 누구와 느꼈었던 지난날의 즐거움, 이생 너와 함께 즐겼었던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근심과 원한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당신과 이별했기 때문에. 죽어서 이별했기 때문에.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들어온 것처럼 옛날 얘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어디? 이승으로. 죽었는데 이승으로 돌아온대.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은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나오니 그동안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 뭐라고 얘네 둘이 맹세했을까? 우리 사랑 영원히. 그렇게 맹세했겠지. 우리 사랑 영원히. 옛날에 했었던 우리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삼생이면은 전생, 지금 이 현생, 죽은 다음에 태어날 내생,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이야기를 하고, 아, 불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난 너랑 사랑 이어나갈 거야.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 우리 사랑 영원히 잊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죠? 라며 당신도 허락하시는 건가요? 우리 다시 만나요. 나 귀신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 나 귀신이지만 나랑 사귀어줘. 나랑 만나줘. 나랑 살아줘. 이런 거지. 이 생은 기쁘고 감격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히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어땠어? 나 어땠어? 그때 너무 무서웠더라고. 아, 그때 나 혼자 도망가서 살아남아서 너무 미안해. 이딴 얘기 하고 있었겠지.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은 여친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럼 그 여친이 살아있어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니들을 둘러싸 온갖 추잡한 소문이 나타나겠지. 이 새끼,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더라고. 이런 얘기. 그러다가 재산은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 묻자 최 씨가 말했다. 최 씨 이 여자 기가 막힌 여자야. 일단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볼게요. 죽은 최 씨가 살아남아서 이생을 찾아온 까닭은 뭡니까? 체크. 이생과 다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소설은 명혼 소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애정 소설의 한 종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을 다룬 내용도 명혼 소설이라고 하고요. 시의 소설, 시신할 때 시, 죽은 사람과 애, 사랑하는 소설,
것과 유사합니다. 명혼소설, 시의 소설. 밑에는 단어 뜻이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재산 얘기가 나왔는데 최 씨가 뭐라 그랬어?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와, 이 여인 어때? 성격이 굉장히 치밀해. 치밀한 성격.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최 씨가 말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정회를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어머, 죽은 최 씨가 정말 산 사람 같았다. 죽은 최 씨가 산 사람 같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과연 금은 여러 덩어리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 대충 금 1kg라고 하면은 지금 따지면 1.25kg 해가지고 그래도 한 3천만 한 1kg면 한 5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2개 들고 가서 아무 자동차 매장 가가지고 적어주세요 하면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럽다.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금덩어리 던져주면서 저 가져와. 얼마나 재수 없을까.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했습니다. 묘소위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서 예를 극진히 갖추었습니다. 무엇을 실천하고 있죠? 효를 실천하고 있지. 효를 실천하고 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고요. 이때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흉사, 좋은 일, 흉한 일, 예를 들면 뭐 있을까? 결혼식이라든지 성년식 같은 거, 과거 시험 급제했어요. 좋은 일. 혹은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이런 데에 하래 인사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어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문불출.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이 두문불출이라는 사자성어는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예요.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시우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몇 해가 흘러갔습니다. 꼭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맨날 사건 터지지 않나?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산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랑 지금 사랑하고 있죠? 밑으로 잠깐 내려오면 전기적인 성격 체크. 전기적 성격.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거. 오, 대박. 그런 일이 있었대. 말도 안 돼. 아니야, 있었대니까. 이런 거. 소설에서 주인공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예를 들면 길동이, 전우치, 이런 거겠지. 초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죽은 여자가 살아 돌아왔다거나. 이생규장전은 전기적 성격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죽은 최 씨가 등장해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들. 됐을까요?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6번 답 몇 번이에요? 이 소설에 나타난 전기적 요소 6번의 정답은 그라쥐. 3번. 죽은 최 씨가 다시 나타나 이생과 사랑을 이어나갑니다. 잘했어. 다음 페이지. 왜 나머지 문제 안 풀고 있냐고요? 믿다가 시간 애매하면 풀고 가게 할 거니까요. 결말. 숙제 줄여주는 거잖아. 너무 화내지 마. 어느 날 저녁에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그렇죠. 2번의 이별과 3번의 만남을 했잖아.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합니다. 뭔가 어떻게요? 불길한.
사건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지.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옵니다. 즐거움이 끝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사자성어 흥, 진, 비, 레. 흥진비래.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하고 다음 순간을 대비해야 돼요. 물론 그 순간의 행복은 최고로 즐기고 있고 대비는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친 여친 생기면 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해야 돼. 이 사랑 영원할 거야 그딴 생각 갖다 버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다고? 거짓말이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봐. 첫 마디가 살려주세요지. 왜 나 없으면 살겠다면서. 그깟 내 몇 대 못 견디나? 그런 건 없어. 오해하면 안 돼. 난 결혼 생활 엄청 행복하고 우리 부인님 사랑해. 이렇게. 그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치고 별표. 부모의 사랑은 극복할 수가 있어. 홍건적의 난으로 피해서 죽은 거는 잠깐은 극복할 수가 있어. 하지만 작가와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뭐라고? 삶과 죽음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것만큼은 사랑 아무리 사랑으로라도 극복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하늘에서도 계획이 있었어. 얘네들이 뭐 한 40년 사랑하게 해라. 뭐 30년 사랑하게 해라. 계획이 있었는데 홍건적 이놈들이 중간에 사람이 끄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씨 계획된 대로 일단 너네 그냥 사랑해. 그리고 이것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상으로 줘도 될 것 같아. 그랬던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만난 거 아니죠? 필연성을 부여해 줍니다.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잠시 씨름을 잊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순 없습니다. 괄호 이승과 저승의 분명한 경계가 있음.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최 씨는 요거 어떤 학교에서의 시험 문제였었어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최 씨는 이생에게 직접 술을 올리며 틀린 말이야. 술을 올린 건 시녀야. 대신 뒤에 옥루춘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른 건 최 씨야. 짜잘하게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시라고.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었다. A라고 묶어놓은 거 빨간색 별표로 네모쳐 놓고요. 작년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굵은 글씨로 따로 체크되어 있었을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나왔었단 얘기지.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홍건적의 침입.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다. 죽은 최 씨의 상황. 옥이 부서지고 끝이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읽었다. 쓰여있는 표현법 비유 하나만 더 쓸까? 열거 짝을 잃었네. 느낌표 꽝 영탄.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누가 묻어주랴. 이건 누구 해골인데? 최 씨 해골이지. 그 누가 묻어주랴.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최 씨가 시신이 길바닥에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것이 없어라. 나 이렇게 죽은 거 너무 억울억울. 무당 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깨졌던 거울 2번 이별했었던 거.
어디가 있어? 2번 이별했었던 거. 다시 갈라지니 이제 3번째 이별.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여기에서의 한 번이라고 했지만 3번째 서드 이별이죠. 3번째 이별하면 우리 둘 사이가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 하늘 저승과 인간 사이, 인간 이승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 느낌표 꽝. 아, 절대적인 거리감. 이것만큼은 극복할 수가 없지. 최 씨는 한마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곡조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 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해서 말했다. 내가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홀로 무료히 살아남을 수가 있겠소. 당신과 이별할 바에야 나 죽겠다.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었겠소. 당신 덕에 효를 실천할 수가 있었다. 당신 덕에 효를 실행할 수가 있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당신 덕에 사람 구실할 수 있었다. 이거지.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유교적 가치관.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뭐라고 당신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 성격 직접 제시.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소. 당신의 정성이 너무나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끄러움의 내용은 뭐였을까? 혼자 살아남은 거겠지. 다 죽었잖아. 노비들 몇 명 빼놓고 혼자 살아남은 거. 그래서 얼레벌레 답이 나오죠. 옆 페이지 69페이지 11번의 답 몇 번이에요? 주연이? 11번에 몇 번? 어, 11번에 5번이죠. 계속 볼게요.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 더 남아있지만 1.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2.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더 머물 수가 없죠. 만약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3.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됩니다. 위에 최 씨가 이 생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이유 1, 2, 3 세 가지 있었죠. 제일 큰 이유는 세 번째 거야. 이렇게 밑줄 그어서 구분해줘. 너의 목숨이 남아있다. 1. 나는 이미 죽었다. 2. 내가 계속 여기에서의 꼬장 부리면 너도 벌 받는다. 3. 요 세 가지. 넘어가기 전에요. 역시 빨간색으로 체크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홍건적의 침입으로 죽음을 맞은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영원한 이별을 앞두은 슬픈 마음이 담겨져 있다. 최 씨의 애달픈 심리를 표현하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작품의 주제 뭐였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지고지순한 사랑 이거였지. 밑으로 내려가서 삽입시의 역할 여기 빨간색 네모 쳐놓고 외우는 거고 어때요? 대놓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거나 이거 이외에 다른 애들 끼어 들어가 있으면은 뭐 골라내세요 있겠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요.
영원히 헤어지겠구나.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요.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쓸 거예요. 뭐라고? 소설이라고 하는 산문 속에서 단조로움을 피한다. 소설 속에 시 한 구절 딱 들어가 있으면 오, 뭔가 집중되는 듯한 그런 느낌? 다음 페이지. 다만 제 유해가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것 무엇 최씨 여인의 시신이겠지. 최씨 여인의 최여인의 시신을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 시신 잘 모아다가 무덤 만들어 주세요. 무덤 만들어 달라. 두 사람은 눈물만 주르르 흘렸고 서방님 부디 안녕히 계세요. 최씨가 희미해져 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기적 요소. 이생은 그녀의 그것도 좀 재수없지 않냐? 몇 년을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서 당신 시신을 좀 내가 수습하고 싶은데 위치 좀 알려주시오 하고 오늘 당신 집에 있어 내가 가가지고 해결할게 했었어야지. 정신없는 새끼야. 제일 욕 나온 거야. 이렇게.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옆에다가 쓸 거예요.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달리 비극적 결말이지. 여기 두 줄 체크.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설화적 기법 여운을 줍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한마디 더 쓸게요.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후일담 형식. 이렇게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거 좋은 시절의 의미. 좋은 시절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이거는 뭐 전체 스토리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이별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이별 내용 다 아는 거니까 패스.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하고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한 5분만 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왜? 내 맘인데 됐어? 안 쉬어? 5분 괜찮아요? 나 한 5분 쉴 건데? 좋아. 어떻게 할 거야? 5분이라도 할 거야? 7분 됐어. 3분. 아 싫어? 깡패같이. 다음 주요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최씨 죽고 둘이 다시 만나고 하지만 우린 이미 알죠.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만남. 최씨가 저승으로 떠났다. 세 번째 이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비현실적인 내용. 죽은 최씨가 다시 살아났다. 둘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 최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 됐어. 밑에 의외로 2의 1번 별표. 이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신축년의 홍건적의 난이 있었다. 남녀 간의 애정에선 절개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여성과의 관련된 가치관, 여성은 집 밖의 일 잘 모르고 부녀자의 법도만 알며 수놓기 바느질 등에나 힘쓰면서 살아라 라고 했다. 됐고 밑으로 내려와서 사회문화적 상황과 최씨의 성격. 최씨는 이런 어디가 있어? 최씨는 체크하지 마. 이런 세상에서 살았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사랑하고 운명에 최대한 저항하려고 하죠. 밑에 최씨의 성격을 맞춰봅시다. 최씨는 어떠한 여자다? 내 스스로 내 남자 골랐다. 적극적 행동을 한다.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난다. 능동적인 성격이다. 홍건적이라는 세 개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린다. 그렇지. 원래부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자니까 홍건적한테 대들 수 있었던 거라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얘는 최척전이었었는데요. 잠시만요. 있습니다. 최척전 밑으로 내려옵시다. 한문 소설이고 애정 소설이고요. 군담 소설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 소설이라고. 근데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배경으로 나오는 전쟁이 진짜 있었던 전쟁이야. 우연적이고 사실적인데 위에다가 쓸까요? 너무 우연적이긴 해요. 이렇게.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흩어짐과 재회, 다시 만나. 그게 너무 우연적이라는 거야. 이산 가족의 고통과 가족애를 통한 재회. 어머, 빨간색으로 체크. 만남, 이별, 재회의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쌤, 이건 이생규장전하고 완전 똑같은데요. 정답.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이것도 이생규장전인데요. 정답.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요 사실적으로 표현한 건 최척전에만 해당되는 거지. 최척전에만 해당이 되고 이생규장전은 사실은 사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그런 거지. 윗글 가와 달리 보기는 사실적이다. 그 맞는 말이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밑에 나와 있는 거 1번 별표. 위로 올라갑시다. 일단 읽을 거예요. 쭉 읽으면 끝나. 남원의 가난한 유생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상서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정상사와 친척이자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은 최 씨에게 마음에 끌려 시를 써서 보내고. 어머, 여기에선 어떻게 여자가 먼저 자극 걸었어. 어떻게 보면은 이생규장전 최 씨보다 더 적극적이야. 이들은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합니다. 그러나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하여 끊어 뭐예요? 시대 이 상황에 의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혼인 날짜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누구? 오경이 엄마는 오경이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나 엄마가 시집 보내는데 시집 가면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니년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해놨는데 심씨가 자는데 갑자기 캑캑거리는 소리가 나서 방문 열어봤더니 오경이가 목매달고 죽을라 그러고 있어. 오, 알았어. 엄마가 너 시집 안 보낼 테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기다려서 최척이가 돌아와.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어우, 다행이지. 그랬는데 정유재란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임진왜란 때 외놈들 쳐들어왔다가 나중에 다시 쳐들어왔던 거.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과 오경 처다들 몽석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뒤 장사를 돕게 되고 끊어 최척은 중국에서 살게가 됩니다. 부부가 조선에 살던 부부가 헤어졌는데 한 명은 일본에 한 명은 중국가 있지? 여러 해가 지난 뒤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 장사하다가 우연히 안락 지금의 베트남에서 아내 오경을 만나게 됩니다. 난리도 아니네. 칠판 볼까요? 조선에 살고 있었던 하나는 중국 가고 하나는 일본 갔는데 어째저째 해가지고 어디에서 만나? 베트남에서 만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래서 너무 우연적이라고. 어쨌든 중국 항주에 정착을 하고 둘째 아들 몽선을 낳아 기르며 10여 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몽선이 성장하여 혼례를 올린 이듬해에 호족이 침입을 하여, 여기에서의 호족은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금이에요. 후금. 즉 명나라 깨부수는 청나라가 되는 후금.
누르왔지. 최척은 가족과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호족의 포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여기 명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후금 이쪽에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명나라 사람으로 출전을 하지. 근데 후금 얘네들한테 잡혀서 포로로 돼서 여기에 잡혀 있어. 명나라가 당하니까 조선한테 얘기했지. 우리 좀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형님.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조선병 군사로 나왔었던 출전을 했었던 누구? 최척이와 오경의 첫째 아들을 여기 감옥에서 또 우연히 만나. 이렇게. 조선에서 출전했다가 역시 호족의 포로가 된 첫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역시 우연하게 됐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이것도 웃겨. 둘이서 아버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울고불고 있었는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또 옛날에 조선 사람이야. 야, 너네 기가 막힌 운명이구나. 알았어 하면서 풀어줘. 이렇게. 고향으로 향한다. 조선으로. 근데 아직 중국 땅에는 오경이랑 몽선이 남아있죠. 얘네들 우여곡절 끝에 배 타고 조선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가족이 만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얘는 행복한 결말.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 놓으시고 요거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공통점. 두 작품 모두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전란으로 이별하고 순환을 겪는다. 차이점. 이생규장전은 결국에는 헤어지지만 최척전에서는 결국에는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뭐 그 정도의 차이점. 됐을까요? 그리고 이생규장전에 비해서 최척전에서는 재회가 우연적이지. 이렇게 밑에다가 쓸까요? 최척전에서는 재회가 우연적이다. 우연적이다. 그 정도지. 문학작품을 읽을 때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의 감상하면 작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섬세한 감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네. 뒤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는 볼 게 없네요. 일단 정지.